가난한 아시안 저리 꺼져. 채소 팔아서 여기 학교 다니고 싶냐? 오늘도 배추 냄새 풍기면서 돌아다니냐? 야, 아론 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복도에서 날아오는 조롱 섞인 목소리들입니다. 16살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교실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이미 익숙하듯 조용히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매일같이 이어지는 이런 비난에도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강당에서 전교생이 모인 자리, 평소엔 구석에 앉아있던 아론이 처음으로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론 김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전국 수학 경시대회 상금으로 받은 20만 달러를 이 학교에 기부하고 떠나려 합니다. 강당이 일순간 술렁였습니다. 무슨 말이지? 왜 떠난다는 거지? 모두 어리둥절했죠. 하지만 아론은 추가 설명 없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곧 학교 전체를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감독 소피아 리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오랫동안 투자 자문 역할을 하며 자산을 모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카메라를 통해 세상의 진실을 담아내는 작업이죠. 제가 준비했던 프로젝트는 테크. 기업과 비즈니스 세계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와 차별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였어요. IT 업계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인종과 배경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그 소년 아론 김입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대기업 서버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정직원들이 해결 못한 문제를 순식간에 풀었지만 상사는 이게 네가 한 일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며 공을 가로채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죠. 저는 비전공자라 기술적으로 직접 도울 방법은 없었지만 이 아이를 기록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뉴욕의 투자자 모임에서 우연히 다시 마주쳤습니다. 정장 입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후드티 차림으로 구석에 앉은 아론. 한 금융 데이터 분석 과제를 돕고 있었어요. 투자자들이 열띠게 토론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리려는 찰나 아론이 조용히 말을 꺼냈죠. 그 방식대로라면 실패 확률이 높아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비웃듯 쳐다봤지만 아론은 차근차근 논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투자자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나? 그런데 백인 투자자 한 명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여긴 애들이 와서 아는 척하는 자리가 아니야. 저는 그 순간 아론의 눈빛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언젠가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난 그 과정을 담아야겠어. 소피아, 즉 저는 아론을 정식으로 인터뷰하기 전에 우선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뉴욕 변두리에 있는 작은 채소과일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20년 넘게 운영됐다고 하는 한인 이민자 가족의 일터였죠. 낡은 간판 아래 끊임없이 들어오는 신선 채소와 과일 상자 그리고 가격 흥정의 분주한 모습들. 계산대 뒤에서는 한 소년이 고개를 숙이고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허리를 조심스레 들어 인사를 건네는 그 얼굴이 바로 아론 김이었어요. 어머니는 가게 운영과 더불어 아버지 간병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루게릭병에 걸려 몸을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죠.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죠. 그래야 어머니가 버티실 수 있으니까요. 아론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16살 소년 어깨가 짊어진 책임은 무거워 보였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 미국에 온 거예요? 아론이 잠시 머뭇거리다 얘기해줬습니다. 한국에서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고 미국에 계신 큰아버지가 다시 시작해보라며 가족을 초청했다고요. 아론이 9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큰아버지는 공장 일에 가게 일까지 하며 부지런히 사셨지만 길에서 봉변을 당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폭행당하고 끝내 목숨까지 잃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결심했어요. 어떤 식으로든 제 이름을 당당히 알려야겠다고. 며칠 뒤 저는 아론이 다니는 학교를 찾았습니다. 날씨는 맑았지만 학교 분위기는 달랐어요. 명문 사립학교처럼 보였지만 인종차별과 따돌림이 만연했죠. 야, 채소 냄새 풍기는 아시안, 여기 어울리지 않아.
아론은 매일 아침 일찍 도서관에 틀어박혀 공부했고 점심도 구석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끊임없이 조롱을 당해도 그는 꿋꿋이 교과서에만 집중하더군요. 수업 시간에도 차별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고 전국 수학 경시 대회에서 당당히 우승까지 했어요. 문제는 학교가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체전 형식이었던 터라 기부금을 많이 낸 백인 학생이 대표로 주목받았거든요. 결국 아론은 아무 말 없이 가게로 돌아와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거동이 어려웠고 어머니는 16시간씩 일하며 병원비까지 책임져야 했어요. 건물 주각의 주인은 임대료를 자꾸 올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아론은 힘들었지만 자신만의 방법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성공해서 이 차별을 바꾸고 싶어요. 그는 주말이면 가게 일을 돕고 나머지 시간에는 온라인 코딩 프로젝트를 수주해 기술을 익혔습니다. 밤늦게까지 데이터 분석을 하며 아르바이트를 해 용돈을 벌고 몰래 아버지에게 필요한 간병 물품도 샀다고 합니다. 학교 복도에 AI 창업 경진 대회 포스터가 붙은 걸 발견했을 때 아론은 그 자리에서 포스터를 뜯어 살폈어요. 옆에 있던 백인 학생들이 또 비웃었죠. 너 같은 애가 나가봤자 망신이나 당할걸? 그런데 아론은 정말 홀로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팀원 없이 개인 참가. 대회장에서 그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술렁거렸어요. 가능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저 아이디어를 냈지? 결과 발표가 있고 1등을 차지한 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놀랐고 학교 친구들은 분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론은 무표정한 얼굴로 묵묵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게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채소와 과일이 남아도는데 제때 팔리지 않아 폐기 손실이 커져만 갔죠. 높은 임대료에 병원비에 시장 경쟁까지 겹쳐서 어머니는 지쳐갔습니다. 아론은 어느 날 실리콘밸리에서 농산물 유통 혁신으로 화제가 된 사례를 보고 번뜩 떠올랐어요. 우리 가게도 데이터만 잘 활용하면 비효율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곧바로 밤을 새워 AI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하베스트 체인 HARVESTCHAIN 마이너스 고객 주문 패턴 예측 마이너스 재고 관리 및 최적 경로 산출 마이너스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통 방식 아론은 가게 매출 데이터와 온라인 시장 데이터를 분석해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어느 날 지역 IT 컨설턴트가 우연히 가게에 들렀고 아론이 개발한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고작 16살이 이런 걸 만들었다고요? 겉보기에 허름한 가게의 진열장 뒤에서 아론은 조용히 웃으며 자신의 프로젝트를 설명했습니다. 그 컨설턴트는 깜짝 놀라 언론사에 알렸고 지역 언론이 한국계 천재소년 채소과일 가게 구하다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죠. 주변 한인 커뮤니티가 발벗고 나섰고 시청에서도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가게 매출이 점차 오르며 임대료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기적을 만들었다며 눈물을 훔쳤어요. 시간이 흘러 아론은 마침내 스탠퍼드 대학에 지원하게 됩니다. 면접에서 하베스트 체인 프로젝트를 설명했더니 교수진은 오히려 그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어요. 이 정도 수준의 AI 모델을 고등학생이 개발했다고요? 믿기 힘들군요. 결국 아론은 스탠퍼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기쁨을 어머니께 알렸을 때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론아, 정말 대단하구나. 근데 등록금은 어떡하니? 아버지 치료비도 많이 드는데. 아론도 흔들렸지만 학비 보조와 장학재단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 결국 진학에 성공했습니다. 스탠퍼드 연구실에서 아론은 더욱 바쁘게 지냈습니다. 머신러닝 기반 재배 기술부터 농산물 물류 시스템까지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했죠. 투자자와 스타트업들이 앞다퉈 그를 스카우트하려 했어요. 그리고 그는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식 파트너로 초청받아 글래드스톤이라는 농업 유통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아론이 23살이던 때 글래드스톤의 CEO가 되었고 전 세계 농식품 업계와 경제계 리더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푸드 서밋에서도 그를 초청했어요. 그 자리에는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도 게스트 스피커로 참석했습니다. 트럼프는 항상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이민자에 대한 강경 발언으로 유명했죠. 서밋 당일 트럼프는 여느 때처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GA를 외치며 이민자 문제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미국인 투자자들이 먼저 가져가야 한다는 식의 뉘앙스였죠. 아론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트럼프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한마디를 던졌어요. 여긴 똑똑한 투자자들이 농업 혁신을 논의하는 자리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끼어들 자리는 아니오. 장내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주눅 들지 않고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저는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리콘밸리에서 농업 유통 혁신을 만들고 있죠. 이 일이 결국 미국 농가에도 도움을 주고 더 넓은 혜택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습니다. 순간 서밋장 곳곳에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언론사 카메라가 일제히 아론을 비췄어요. 트럼프의 표정이 굳었지만 더 이상의 발언을 하지 않았죠. 채소 가게 하던 아시안 아이로 무시받던 아론. 기미 세계적 농업 포럼에서 트럼프를 상대로 당당히 말하는 모습은 참 극적이었습니다. 서밋 마지막 날 아론은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학창시절 자신을 조롱하던 로이 웰스였어요. 로이는 이제 농업 투자회사에 근무하는데 글래드스톤과 계약을 따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다가온 로이가 말했습니다. 아론, 우리 그때 같은 학교였지? 그땐 내가 장난이 좀 심했지 미안해. 아론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다들 어릴 땐 실수도 하지. 로이가 혹시나 자리에 앉으려 하는데 아론은 표정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꼭 함께 일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네. 그 말에 로이와 그의 상사는 굳어버렸습니다. 계약이 무산될 게 뻔했으니까요. 결국 로이는 상사에게 호되게 질책받으며 서밋장을 떠났습니다. 어릴 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외치던 사람이 이제는 아론 앞에서 초조하게 협력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니. 아론은 그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말이 아니라 성공으로 하는 거지. 자신을 오랫동안 짓누르던 차별과 가난을 뒤로하고 아론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해외 계약 대신 한국 방문을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고향 땅을 밟았고 수십 년간 채소 가게를 지킨 이웃과 시장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국의 농촌 초등학교에 AI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청년 농부들과 만나 직접 유통 노하우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명 토크쇼에 아론을 초대하고 싶다는 겁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선 아론에게 MC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나요? 아론은 담담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죠. 저를 밀어준 건 가족을 지키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겪은 차별을 이겨내고 싶다는 열망이었죠. 무엇보다 한국인의 근성과 불굴의 도전 정신, 그게 제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관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신문 잡지에서도 아론을 인터뷰하며 채소 가게 아들이 전 세계 농업 혁신을 주도하다라는 식의 기사를 대서특필했어요. 방문 마지막 날 아론과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살던 옛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우리 동네 출신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내다니 라며 반겨주었습니다. 새벽부터 장사 준비를 하는 상인들, 밤늦도록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며 아론은 다시금 한국인의 끈기와 노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결국 저는 한국에서 배운 근성과 가족의 희생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눈시울이 붉어진 어머니와 함께 공항으로 가는 길, 그는 마음속으로 더 큰 목표를 되새겼다고 해요. 이제 농업 유통 혁신을 넘어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싶다.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 소피아 리입니다. 아론 김의 여정을 지켜보며 단순히 천재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 차별과 부조리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한 이민자 청년의 투쟁사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을 카메라에 담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모았습니다. 아론 스스로도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면 기꺼이 공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게 된 이 다큐멘터리는
마이너스 미국 명문 사립학교에서 받았던 인종차별. 마이너스 루게릭병으로 고통받던 아버지 바쁜 어머니. 마이너스 채소과일 가게를 살린 하베스트 체인 AI 프로젝트. 마이너스 스탠퍼드와 실리콘밸리를 거쳐 농업 유통기업 글래드 스톤의 CEO가 되는 과정. 마이너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립구도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을 증명해낸 이야기. 이 모든 여정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복도에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외치던 목소리에 고개 숙였던 소년이 이제 세계 농식품 시장의 중심에서 창의적인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결국 아론이 보여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복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공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저는 이 말이야말로 과거에 차별받던 그가 이제 누구보다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잘 대변해 준다고 생각해요. 영상을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이 가난하고 낯선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아론 김은 이미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